안녕하세요. 축진묵입니다. 맨유가 빅토리아 풀잼 원정을 가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과연 맨유의 경기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경기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유는 똑같이 3-4-3 느낌으로 나왔고요. 말라시아와 달롯이 각각 윙백을 서면서 양쪽 사이드백을 정발로 배치했던 아모림입니다. 오늘 경기 전반은 맨유가 풀젠에게 많이 고전했습니다. 일단 풀젠은 전방에 키 큰 선수들을 향해서 공중볼로 자꾸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 주변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압박을 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공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통통 튀면서 헤더 경합, 몸싸움 이런 것들로 시간이 소비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장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지나가면 잔디가 푹푹 패일 정도로 땅이 고르지 않았고요. 또 땅볼 패스를 하면 공의 속도가 빠르게 죽어버려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의 속도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맨유는 평소에 하던 축구와 다른 축구를 경험해야 했고, 풀젠 선수들은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나름 익숙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맨유는 전반전을 매끄럽게 풀어나가지 못했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일단 전반전엔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짧은 빌드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당연히 좋은 기회는 많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풀젠 선수들이 키 195의 바슐린이라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경합을 시켜줬고, 맨유의 센터백인 더리우트,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바슐린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젠은 세컨볼 싸움을 더 편하게 가져갔고, 맨유는 그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되는데 맨유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나나가 더리우트에게 공을 주는 순간에 상대 공격수 슐츠가 이 공을 빠르게 가로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디의 특성상 공이 평소보다 느리게 굴러갔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나나의 패스 강도도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나나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실수를 했던 게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슐츠가 이 공을 가운데 쪽 비드라에게 연결하고 비드라가 득점, 풀젠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런 경기는 선제 실점을 하면 매우 답답한 흐름으로 그대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볼 경합시키고 떨어지는 볼, 세컨볼 싸움하다가 막 서로 파울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정신 차려보면 10분, 20분 지나가 있거든요. 게다가 잔디까지 좋지 않으니 풀젠보다 상대적으로 공을 많이 만지는 맨유 입장에서는 더더욱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모림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3명을 투입하면서 1차적인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레시포드, 지르크지, 말라시아를 빼면서 안토니, 마운트, 호일룬을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던 달로가 왼쪽으로 오고 양 사이드백은 역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또 지르크지보다는 전방 쪽에 싸움이 되는 호일룬을 투입하면서 지저분하게 공이 앞쪽으로 가더라도 상대 수비와 비벼주는 걸 기대했던 아모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안토니와 아마드라는 사실상 공격적인 윙어 2명을 두는 과감한 교체 투입이 성과를 가져옵니다. 맨유의 윙의 윙 전술이죠. 안토니가 아마드에게 공을 주고 자신은 가운데 쪽으로 뛰면서 아마드에게 경우의 수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개인 능력으로 슈팅각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슈팅, 이 공이 호일룬 앞으로 떨어지고 호일룬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만듭니다. 교체 투입된 안토니와 호일룬, 이 골의 시작과 끝을 담당했습니다. 아모림의 용병술이 먹혀들기 시작한 순간이죠. 그리고 교체 투입된 마운트가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맨유의 전방 쪽 에너지 레벨을 채워줬습니다. 마운트가 카세미르에게 공을 주고 뛰어가고 이 공은 아마드까지 이어지면서 3자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줍니다. 마운트는 포메이션상 왼쪽에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도 이렇게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모림이 투입한 마운트, 안토니, 호일룬, 이 세 선수들은 각자의 몫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85분까지 많이 뛴 브루노지만 끝까지 절실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전방까지 라인 브레이킹을 했고 리산드로가 이에 맞춰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거의 나갈 뻔한 공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달려가서 안쪽으로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넣으며 이 공을 코너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맨유는 핸드볼 파울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사실 이 프리킥 위치가 너무 중앙 쪽이기도 하고 거리도 애매해서 득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브루노가 마법을 만들어내죠. 일단 브루노는 프리킥을 차기 전에 선수들이 많은 쪽으로 시야와 몸의 방향을 가져다 놓습니다. 당연히 상대 선수들은 브루노가 일반적인 프리킥을 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브루노는 여기서 기습적으로 호일룬을 봐줍니다. 여기서 호일룬도 대박이었던 게 등을 지면서 공의 경로에 상대가 발을 닿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등지는 능력이 향상된 호일룬입니다. 그리고 바깥발로 퍼스트 터치, 이 와중에도 수비수 접근 못하게 등으로 막으면서 어려운 자세 유지, 그리고 호일룬이 깔끔하게 이 공을 잘 눌러차면서 결승골을 만듭니다. 맨유는 이렇게 2대1 어렵지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아모림의 용병수를 얘기해야겠죠. 교체로 들어가서 2골을 득점한 호일룬, 전방에 에너지 레벨을 올려준 마운트와 첫 골에 기점이 된 안토니까지 아모림의 의도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또 컨디션 좋은 아마드를 유지하면서 우풀백에 안토니를 넣어 공격적으로 운영한 거, 그리고 사이드백을 정발로 쓰다가 안 되니까 역발로 변경한 것 역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오늘 인상 깊게 봤던 선수 한 명씩 얘기해보자면 지르크지보다는 호일룬이 확실히 아모림 축구에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모림 축구는 다이렉트한 부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전방 쪽 공격수에게 공 투입하고 그걸 지켜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그런 지저분한 공을 잘 만지는 데는 지르크지보다는 호일룬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호일룬의 등지는 능력도 지난 시즌에 비해 성장하고 있어서 아모림 전술에 완벽히 녹아드는 그 시간이 궁금해집니다. 또 교체 투입된 메이슨 마운트 역시 엄청난 에너지 레벨로 풀젠 수비진에게 혼란을 주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합에 대한 적극성, 쉬지 않는 오프더볼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리그에서도 레시포드보다 더 나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다만 맨유에 오고 나서는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몸 상태만 잘 관리가 된다면 아모림 체제 아래서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오늘 그냥 축신이었습니다. 제일 잘하는데 제일 열심히 뛰고 제일 안 다칩니다. 맨유에서의 중요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유는 어려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3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맨유는 16강 직행 티켓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